러시아 지방정부가 우크라이나 헬리콥터의 공습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FP 통신은 1일 벼체슬라프 글라코프 러시아 벨고로트주 주지사가 텔레그램을 통해 연료 창고에 화재가 발생했다. 우크라이나 육군 헬리콥터 2대의 공습이 원인이라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외신들은 러시아 상공으로 넘어가 공습을 감행한 헬기를 밀 Mi-24 기종이라고 지목했습니다. 이 기종은 러시아의 옛소련 밀 설계국에서 제작된 군용 헬리콥터입니다.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헬기의 공격을 받고 화염에 휩싸인 벨고로트 연료 창고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25톤짜리 로켓을 투하했다. 우크라이나군이 하르키우에 인접한 벨고로트를 공격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하르키우는 이미 6주간 러시아군에 포위된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상공을 진입해 공습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하르키우는 우크라이나 동북부에 위치한 격전지 중 하나입니다. 벨고로트는 하르키우와 국경을 맞댄 러시아 서남부의 주입니다. 글라코프 주지사는 우크라이나 헬기가 적어도 비행으로 러시아 영내에 진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공습은 계속 진전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7번째 러시아군 장성의 사망 소식을 전했습니다. 전쟁 사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전례 없이 많은 장성급 지휘관이 사살당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우리 군은 러시아 야코플 야잔체프 중장을 사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망한 2번째 중장이라며 러시아군의 장성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불명예스러운 죽임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야잔체프 중장은 러시아 남부군구 제49 연합군 사령관입니다. 실세들을 제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 달 만에 이렇게 많은 러시아 장군이 전사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옛소련이나 러시아가 치른 체첸 전쟁이나 아프간 전쟁, 조지아 전쟁 등에 대해 서방 당국자의 입을 빌려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야잔체프 중장의 사망으로 우크라이나에 투입된 러시아 장성 약 20명 가운데 3분의 1 이상 사망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화력을 전선의 지휘 통제 단위에 집중해 러시아군의 진격을 늦추는 전술을 채택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측근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우리 군은 러시아 고위 지휘관을 전담으로 하는 특수부대를 별도로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들은 러시아군의 유명 장군과 조종사, 포병 지휘관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이 부대는 러시아군의 통신 장비 등을 감청해 고위 장교의 위치를 파악하고 저격이나 포격 등으로 공격한다고 말했습니다. 올렉시 아레스토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 군사보좌관은 지휘부를 무너뜨리면 새 지휘관이 임명되어 올 때까지 사나흘이나 닷새는 러시아군의 진격을 늦출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의 예상치 못한 고전으로 사기가 저하되자 고위 지휘관들이 앞장서 적군에 노출되기 쉬운 전선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피해가 커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군사 전문가와 미 국방부 관리 등을 인용해 러시아군이 혼란을 겪자 장성들이 이를 통제하기 위해 최전선에 나와 지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러시아군이 통신상 보안에 문제가 생겨서 지휘관이 우크라이나군의 저격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 러시아군은 보안 처리가 안 된 통신을 이용하며 일부에선 러시아 장병들이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도 목격됐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 전문가들은 한국의 군사 전력과 지원이 있으니 우크라가 놀라운 결과를 내보이고 있다며 헬기 한 대로 러시아 상공에 진입해 공습을 진행한 건데 이 공격 하나로 러시아는 모든 전력을 상실했다. 한국의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국내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이거 읽어야 한득의 개책이네요. 누군진 몰라도 이 아이디어 낸 양반은 제갈공명 이상인 듯. 적 전사자를 수습해주면서 도덕적 측면에서 정당성을 확보하고 전사자 가족에게 통지함으로써 푸틴 정권에 대한 반발심을 키우고 적국 내부에서 반전 여론에 불을 지핀다는 점에서 진짜 좋은 계책인 듯 아주 훌륭한 작업입니다. 전사자 가족에게 알려서 유해를 확인케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머리를 잘 굴리고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임. 물리적인 전투도 그렇지만 대통령이 직접 SNS 영상을 올리면서 국민을 결집시키고 러시아 내부에서도 반전 감정 생기게 유도하고 심리전을 잘하고 있는 것 같음. 인도주의적 심리전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우크라이나가 생각보다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크라이나를 응원합니다. 나라 꼭 지켜내세요. 심리전이든 뭐든 무자비하게 침략한 군인들의 시신을 수습해주고 신원까지 확인해 연락해준다는 것은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감정적으로 실천에 옮기기 힘든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전사자 가족은 기분이 어떨까?
전사자 통보를 본국인 아닌 외국에서 해주다니. 러시아 내부에서 목소리를 내야 끝나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우크라이나. 도대체 누가 생각해낸 거지? 그야말로 명분과 실리를 모두 얻을 수 있는 계책이네. 본국은 감추는데 적국에서 전사자에 대한 예우를 보여주네. 이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수준 차이군. 연락받은 러시아의 가족들은 가슴 아프겠다. 한 명의 잘못된 판단이 많은 이들의 죽음을 이끌었다. 대단하다. 우크라이나, 작지만 용감한 나라. 지금도 걱정하고 있지만 너무 잘 대처하고 막아내고 있는 것에 자랑스러울 지경. 내 나라가 아닌데도 너무 마음이 가는 이유는 우리와 같이 약한 약소한 나라라서. 강대국 그것도 악랄한 러시아와 붙어 있으니 항상 긴장하고 살 것 같아 안쓰럽다. 자식이나 가족을 군대에 보낸 러시아 사람들에게 전화나 편지 등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군대에 있는 가족의 안부를 물어보도록 유도하는 것이 그들의 생사를 확인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어차피 러시아 정부는 전쟁 자체나 사망자 수 자체도 속이고 있을 테니 뛰어난 기술력에 놀라서 손뼉을 치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기술이 사용되지 않도록 전쟁이 빨리 종결났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피해를 받고 있고 피를 흘리고 있는데 어서 종결되고 상처를 치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많은 국민들 파이팅입니다. 러시아 군도 군인이기 전에 한 가정의 가장이거나 자녀일 수 있는데 저런 식으로 사망자가 공유되고 있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전쟁의 승리로 취하는 국가적 이득이 여러 가정들의 희생이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과연 행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사망자의 마지막 모습에 가족의 품에라도 보내주는 인간적인 따스한 모습과 다른 측면에서는 정말 효과적인 전술을 쓰고 있네요. 일단 자국민들이 전부 다 일어선다면 푸틴도 저 미친 짓을 계속하지는 못할 테니 구시대적 전쟁법인 러시아 푸틴과 현대전의 다양함을 사용하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푸틴이 형님이라고 불러야 할 듯. 러시아 포로 군인들이 가족들에게 전화하도록 만들어서 러시아 포로 군인들이 울어대는 것으로 러시아 내의 가족들이 걱정하게 만들면 푸틴은 바로 붕괴다. 진짜 이번 전쟁 보면 우크라이나의 기막힌 전술이 놀랍다. 그리고 러시아의 멍청한 전술이 놀랍다. 러시아의 군사력이 대단하다고 그렇게 주장하던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크림반도 탈환하고 러시아로 진격해서 푸틴을 형장의 이슬로 보내야 합니다. 심리전의 성격이 일부 있다 한들 인류의 적군 전사자에 대한 예우 측면에서 더없이 바람직한 활동으로 칭찬받아 마땅. 우크라이나를 다시 보는 계기가 됨. 러시아는 자국 전사자 수를 은폐, 축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진짜 머리를 잘 쓴 심리전임. 이번에 우크라이나는 인류 평화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 불의에 맞서 싸운 용기와 애국심을 칭찬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 외에도 중국이 대만을 침략할 의지를 꺾어버렸다는 점, 약소국들이 강대국들에게 침략을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준 점, 미국과 EU 등 자유진영이 협력하여 독재 국가를 응징한 전례를 남기게 한 점, 이것은 미국과 EU에게도 자신감을 주었음.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는 것이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한 것은 우리와도 연관이 많다. 동북아에서 큰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결국 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소식 마치겠습니다. 오림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